오늘은요, 제가 어떤 뉴스를 보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봉주, 얼마 전에 박용진 의원을 제치고 지금 현재 강북갑에서 공천을 받았죠. 강북을. 을에서요. 자, 정봉주가요, 2017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목함지뢰로 이 병사들이 발목을 잃었던 그런 사고가 2015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7년에 한 자기의 유튜브에 나가서 지뢰를 밟으면 경품으로 목발을 주자라고 하면서 낄낄거리는 그 방송을 다시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참 기억이 없었는데 이 영상이 듣고 정말 저는 분노가 너무나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시에 우리 병사들이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고 지금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힘겹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병사들에게 경품으로 목발을 주자라고 하면서 낄낄거리는 이런 사람이 지금 박용진을 제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민주당의 공천의 막장극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군 장병들, 또 이 군에 갔다 온 분들, 이 군에 보낸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 정말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저는 중대한 발언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결국 우리가 4월 10일 날 총선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텐데 정말 이 민주당의 정봉주 등등 김준혁 뭐 해서 이들이 뱉어놓은 말을 보면 정말 쓰레기보다도 더 못한 이야기들을 뱉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저희가 자세하게 당시의 발언과 내용에 대해서 좀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몇 가지 오늘 들어온 소식을 짤막하게 전해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소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엠브레인이라고요. YTN과 함께 여기가 꽤 큰 그래도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자, 인천 계양을에 조사를 했습니다. 원희룡 대 이재명, 이재명이 42%, 원희룡이 39%. 거의 뭐 붙었다라고 보여지죠. 뭐 얼마 전에 조금 떨어지는 여론조사 기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뭐 조사 방법에 따라서 시시각각 좀 바뀌는 건데 저희는 뭐 트렌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거구 조정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보수당에 좀 불리한 표밭이라고 하는 작전서 운동이 새롭게 계양을로 들어왔고요. 네. 또 계산 1동, 3동 거기 전체적으로 판세가 안 좋지만 그나마 그중에서 괜찮다고 하는 데는 또 계양갑으로 빠져나갔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데 42대 39, 3%니까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 분명하고요. 네. 또 저기 조사에서요. 투표 의향을 물었는데요. 80%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한 80%를 상대로 다시 저거를 이재명 대 원희룡의 그거를 뽑아봤더니요. 46대 44로요. 네. 오히려 그 지지율 차이 격차가 좀 좁아졌네요. 1% 더 줄어듭니다. 근데 저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 조사에 응한 20대 있잖아요. 20대의 51%가 아직 지지 후보 못 정했다. 아직 지지 후보 못 정했다.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이 계양을의 이 키는 누가 쥐고 있는가? 20대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봉주의 발언, 이거 굉장히 아마 20대들에게 저는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알려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중성동갑의 전현희와 윤희숙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35%,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31%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아무래도 얼마 전에는 조금 벌어진 거 나왔더만 이번엔 그래도 뭐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상당히 줄어들었죠. 네. 아마 윤희숙 의원님이 지난번에 이제 가치를 내세웠던 게 자본주의 시장, 네.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아주 본인의 이제 소신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의원직을 던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 선거에 들어가면은 힘을 받아서 또 좀 더 격차가 좁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네. 자, 또 하나 관심적이죠. 분당갑입니다. 여기에 이제 안철수와 이광재 두 사람이 붙는 곳인데요. 안철수가 45%, 이광재가 36%. 조금 지난번보다는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엔 뭐 4%, 5% 오차 범위 안에 있는데 요건 9% 아닙니까? 근데 네. 저게 오차 범위가 8.8%니까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난. 네. 근데 저 정도 나와야지 저게 정상입니다. 왜? 그렇죠. 분당갑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안철수는 재작년 보궐선거를 했지만 2년 동안 지역구를 나름대로 관리해 왔고 이광재는 저게 무연고입니다. 네. 무연고인데 간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정도 격차도 사실상 만족스러운 격차는 아닙니다. 네. 좀 더 벌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관심 지역입니다. 경남 양산을 김두관 대 김태호 두 전직 경남지사 간의 대결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난번보다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김두관이 41%, 그다음에 김태호가 34%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김태호 의원이 조금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도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저쪽에 유리한 곳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쪽에 지금 사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참고를 할 뿐인데요. 지금 뭐 사실 조사 기관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 여론조사가 너무 많거든요. 많아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응답하는 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너무 편향되게 응답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저희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다. 어쨌거나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그 지난번에 열린민주당에서요. 자기들이 한 달 앞두고 10석을 가져간다고 자신만만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투표 결과가 나오니까는 3석밖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7석이나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앞두고 이 상황에서는요. 얼마든지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들으니까요. 여론조사 꽃이라는 김어준이 하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요.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한 횟수가 340번이래요. 생긴 지 1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홍영임 원장하고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 뽀개했을 때도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기는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론을 조작하는 데다. 조작이죠. 왜냐 이 여론조사를 막 돌리는 게 이 실제로 민심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조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5.18 폄훼 발언 논란을 일었던 도태우 후보 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또 한동훈 위원장이 재검토를 지시를 했었는데요. 일단 본인도 지금 사과를 한 번 더 했고 그리고 일단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아마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좀 공천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우선 이 정봉주의 역대급 막말. 정말 이거는 우리 군과 우리 또 군에 보내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를 정말 분노케 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의 이 내용과 파장, 근데 또 정봉주의 입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봉주뿐만 아니라 김준혁이라든지 온갖 막말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또 이 이준호 의원이 이제 조국 전문가입니다. 조국 관련된 책도 쓰고 조국 관련된 거 그동안 계속 팔로 배웠던 조국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이 조국 현상,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지지율하는 것, 그 본질이 뭐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저희가 좀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지금 민주당의 비례정당 때문에 솔직히 개판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2명이 일단 사퇴를 했는데 지금 임태훈하고 김윤 교수 여기도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쪽 시민단체에서 지금 거의 합의 깨자는 거냐, 뭐 거의 지금 뭐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이재명이 준연동제라는 그 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우리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일당이 되면 비례대표 없애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걸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도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